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나 성인병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더 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 얘기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팩트플리스란 책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사정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류가 과거의 인류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한 오늘을 살고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드리는 책입니다. 마강래 교수의 지위 경쟁 사회입니다. 이 책은요, 지위 경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노동이나 소비, 학벌, 결혼 등에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분야들은 다 좀 다르지만요, 그 본질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상대평가에 있다는 거죠. 이 상대평가라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냥 개인의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내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300만 원씩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사업주는요, 조금 더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 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1시간 분량만큼 임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 3명이 있다라고 하면 3명에게 30만 원씩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1시간씩 더 일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명이 있다고 하면요, 그 3명 중에 제일 늦게까지 하는 사람 1명에게 30만 원이 아닌 이 3 곱하기 3에서 90만 원을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중 1명이 혼자만 9시간을 일할 건데요. 근데 저 사람은 90만 원이나 더 챙겨가네? 이걸 본 나머지 2명도요. 그럼 나도 1시간씩 더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9시간을 다 일하면 또 1등을 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하나 치고 나가죠. 나는 10시간을 하겠어 라고 치고 나가요. 그러다가 경쟁이 붙어서 11시간,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업무 시간에 비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여전히 그냥 90만 원일 뿐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요, 에이 설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다, 또는 프로답게 일한다 라는 그런 말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모두 이런 트랙에 올라타 계신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라는 게 프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 하는 식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요, 이 중에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 하나한테 그 하나한테 상대적 가치를 딱 정하고요, 그 지위를 희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1등 1명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달성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보상을 몰아주는, 그러니까 몰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요, 경쟁에 붙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인류대학 몇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갈 인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쟁에 내몰려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80점만 받아도 되던 게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90점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버리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학생들의 공부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그 평균 그 수면 시간은요, 5시간 46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2시간 정도 휴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 쏟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을 만들게 되는 건 결국 서열사회인 거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대학을 서열화해 놓는 것들이 결국에는 희소성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명품 소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희소성을 만들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그것을 못 차지한 사람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위 경쟁이라는 말은요, 한정된 지위를 차지하는 경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른바 패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굴러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안 그러면 경쟁이 아니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행복해지고 9명이 불행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지위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같은 책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비난이든 동정이든 기본적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 탓이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시스템상 반드시 패자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작가는요, 그래서 이런 지위 경쟁 시스템을 어느 정도 멈춰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를 공멸로 몰고 가는 이런 시스템의 부당함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에서는 마강래 교수의 지위 경쟁 사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좋아요와 구독도 이런 보상 경쟁, 지위 경쟁 시스템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걸 거부하자니 또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끝낼 수밖에 없네요. 이만큼 시스템이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